한번 해봅시다. 옛날 얘기 좀 하면서 할게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옛날에는 했는데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건 다 해줄 수 있으니까. 프린트 12쪽 한번 보세요. 12쪽 보면서 뭐 사진이고 뭐고 얘기를 조금 해볼게. 너 있잖아. 그 본인들 우리가 원자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배우고 있잖아요. 그 본인들 했는 거 내가 한번 물어볼게. 자, 원자가 더 이상 깨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안에 더 작은 입자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톰슨 할아버지가 뭐 발견했지? 전자 발견했어. 그 다음에 러더포드 할아버지가 사실은 양성자는 나중에 돼서야 발견돼요. 그냥 이제 원자핵의 존재를 발견했거든.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원자핵이 있고 여기 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행성 모형을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모형이었다는 거야. 근데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잖아. 얘가 이렇게 빛을 발생하면서 이렇게 쿵 닿게 되거든. 왜냐면 얘가 플러스랑 마이너스야. 그러면 너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뭐 잘 모르더라도 얘와 얘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해? 그렇지, 인력 작용하지. 그리고 얘가 돌다 보면 얘가 전자기파를 발생한대. 그래도 자세히는 몰라. 이거 물리 시간에 나중에 전자기파 할 때 할 겁니다. 전자기압 할 때.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있잖아. 쿵 박기 때문에 얘가 원자가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러더포드는 어쨌든 원자핵의 존재는 발견했지만 이 전자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러더포드가 얘기한 바가 있나 없나? 없어요. 정확하게 몰랐거든. 그냥 내피셜로 아무 때나 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더포드 다음으로 누가 나오냐 하면 이제 보어라는 과학자가 나옵니다. 다 제자예요. 그때 얘기했지 싶은데 덴마크 사람이고요. 축구를 아주 좋아했답니다. 덩치도 크시고 그런데 이 보어 이 사람은 이제 뭐를 하냐 하면 이제 스승님 이론을 본인이 이제 당연히 너 이 이론이 수정돼야 된다 안 돼야겠나? 얘 조금 잘못된 게 있으니까 수정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실 이런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셔도 됩니다. 아니면 정 읽어보기가 싫으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만 뭐 줄 거고 하셔도 되고 그건 본인이 이제 알아서 할 몫이고 이제 보어는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하냐 하면 원자핵은 이제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원자핵은 확실하게 중간에 있는 거 맞아 아니야? 원자 중심에 있다고 딱 생각을 했거든. 그러면 더 이상 원자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원자핵은 나중에 있잖아.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때 뭐 떨어뜨려요? 시험에 안 나와. 원자폭탄 떨어뜨리죠. 그때 이제 원자핵에 대해서 핵을 깨부수는 그런 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부터 다른 이제 여러분들은 뭐를 연구를 하냐 하면 이 전자가 그러면 있는 거는 확실한데 이 전자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 이게 궁금한 거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연구를 하냐 하면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어요. 혹시 그 봤는지 내가 그걸 모르는데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들 햇볕을 우리가 분광기 같은 걸로 보면 이렇게 띠 같은 게 나타나죠. 그걸 뭐라 그런다 했죠? 예, 스펙트럼이라 데 있어요. 혹시 기체 방정관으로 해가지고 스펙트럼 선으로 된 거 본 적 있습니까? 아, 그러면 훌륭하시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게 이 20세기에도 그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뭐는 알고 있었냐면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야. 편하게 들어. 선생님 다 표시해 줄 거야. 지금은 그냥 납득만 최대한 간단하게 시켜줄 거야. 수소 스펙트럼을 우리가 이렇게 기체 방정관에 수소 기체를 넣은 다음에 고전압을 이렇게 해줘. 그럼 네온사인처럼 빛이 반짝반짝 나는데 그거를 이제 분광기를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혹시 그거 1학년 때 배웠는 거 기억하나? 보자. 연속 스펙트럼이었나? 선 스펙트럼이었나? 그렇죠. 선 스펙트럼이었어.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대나 중요했거든. 너 태양은 보면 무슨 스펙트럼이? 그렇지.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건 모든 빛의 파장이 다 있다는 건데 선 스펙트럼은 한 4개 정도만 딱 보이거든. 이게 이제 다른 그거 자외선이나 그거 적외선이 이제 우리 눈에 안 보이고 가시광선 쪽으로 수소를 보면 대충 이런 4개 정도만 보입니다. 이쪽이 붉은색 쪽이고 이게 안 나와요. 이게 보라색 쪽으로 이래 보이는데 이때 이런 파장까지도 그 당시에 알고 있었어. 근데 이제 보어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상으로 보여줄 건데 뭔가 이게 어쨌든 이게 원자가 에너지 받아가지고 빛내는 거잖아. 그러면 원자가 빛을 내는 게 뭔가 이 전자의 이동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조금은 생각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사실은 여기에는 엄청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다 설명한 여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시험에 교육과정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결론적으로 어떻게만 생각하냐면 보호가 되게 유티셜 대담한 가설을 하는 거예요. 너 일단 우리 원자는 지금 있잖아. 이렇게 안정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자가 휙 돌다가 여기 부딪히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보호가 자기 마음대로 어떤 거 당연히 뭐 몇 가지 가정이 있었지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명히 전자가 존재를 하긴 존재를 하는데 전자가 어떤 구간에 존재를 하는데 이 구간에서는 어떤 에너지를 방출하지도 않고 흡수하지도 않는 맨날 안정한 어떤 구간이 있을 거야. 왜 그런지는 나도 몰라. 그런 식으로 자기가 가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구간에 이렇게 전자가 있을 건데 이 구간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구간에는 얘가 뭔가 안정해서 여기서는 지 맘대로 돌고 있을 거야. 또 여기 핵이 있으면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지 맘대로 돌고 있을 거야. 이 구간에서도 지 맘대로 돌고 있어야. 이런 거를 이제 대학교 가면 정상 상태라고 해요. 뭐 그런 건 시험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그런데 이렇게 이 구간에서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 존재하는 거를 1학년 때 배웠어요. 이거를 우리가 궤도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길. 궤라는 말을 어디에 쓰는지 알아요? 시험에 안 나오고. 혹시 궤적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뭐가 움직이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진짜 본인이 본 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궤도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단어보다 시험에도 잘 나오기도 하고 이미 1학년 때 배운 단어가 있습니다. 전자가 돌아다니는 길, 여기와 여기 사이는 선생님이 이유는 모르지만 안 돌아다닌다고 했어. 이 전자가 돌아다니는 이 길을 우리는 땡땡 껍질이라 한다고 1학년 때 배웠어요. 그게 보호간발이고. 그렇죠. 전자 껍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에서는 얘가 안정해. 왜 안정한지는 몰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론으로 이래 하는데 그리고는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얘가 있잖아. 갑자기 점프처럼 갑자기 이렇게 얘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 여기서 여기로 또는 여기서 여기로 위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얘가 다시 아래로 이동할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이동하면 이때 이 에너지 차이에 따라 가지고 그 에너지를 지가 흡수하기도 하고 또는 방출하기도 하는데 방출하면 내 눈에 반짝반짝 빛이 보여 안 보여? 빛이 보이죠. 그거를 이제 스펙트럼의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게 되게 조금 사람들이 볼 때 좀 이상한 이론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이론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서 이분이 노벨상을 받게 안 받게? 받아요, 이분이. 근데 그때 결국은 있잖아요. 이론이 받아들여지는 건 어느 정도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 이 사람이 어떤 계산을 우리는 계산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 시간에 계산 같은 거 대학 가면 다 하는데 계산을 하면 결론적으로 뭐를 잘 설명할 수 있었냐 하면 아까 전에 그 당시에 수소 스펙트럼 여기 파장 길이 다 안다고 했지. 요 숫자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는 사실은 수소 스펙트럼을 이제 보호 이론으로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자라는 게 이제 전자 껍질에서는 이렇게 안정하게 얘네들이 돌고 있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움직임에 따라서 뭐 우리는 이게 층으로 표현할 건데 얘네들이 사실은 위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조금 상식적으로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 전자 껍질에 번호를 붙여요. 첫 번째 껍질은 N을 1을 붙이고요. 그럼 두 번째 껍질은 뭐를 붙일 것 같아? 두 번째 2, 3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이거든요. 근데 얘가 숫자가 커질수록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너 생각을 해봐. 얘가 있잖아. 숫자가 큰 껍질에 존재를 한다고 치자. 전자가. 그러면 핵이랑 전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될까? 멀어지지. 그러면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핵이랑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일단 기본적으로 핵은 무겁고 플러스 전하를 딱 가지고 있고 전자는 무슨 전하를 가지고 있어?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지. 그러면 이거 막 물리를 못하고 말고 상관없어. 무슨 힘이 작용하니? 인력이 작용하지. 그러면 사실은 전자가 있잖아. 얘가 이렇게 끌어당겨서 인력이 작용을 하는 거야. 근데 얘가 만약에 도망을 간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있잖아. 얘가 거리가 멀수록 도망가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도망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인력이 약해지니까. 근데 우리는 전자가 도망가기 쉬운 상태를 화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얘가 도망가기 쉬워.
쉬워? 도망가기 쉬운 거는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얘는 에너지 준위가 나중에 정리해 줄 거예요. 지금 느낌만 잡아요. 에너지 준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거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우리는 에너지가 많을 때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이거는 알아둬야 돼. 안정하다 표현할 것 같아. 불안정하다 표현할 것 같아. 우리는 이거 화학이나 다 똑같아. 과학에서는 어떤 물질이 에너지가 높은 상태는 불안정한 상태거든. 즉 있잖아. 그러면 너가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말은 n의 숫자가 커질수록 있잖아. 전자의 에너지가 높은 상태야, 그러면 낮은 상태야. 지금 여기도 주어는 다 전자야. 우리는 원자핵에 관심 없어. 지금부터는 계속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전자 얘기만 할 거거든. 그러면 이 n의 숫자가 커질수록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나중에 어려운 말로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데 이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겠나 낮아지겠나?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높아지겠지. 그러면 너가 생각을 해보자. 요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가려면 그냥은 안 돼. 당연히 요만큼 차이의 에너지를 전자가 뭘 해줘야 될까? 흡수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전기를 이제 뽑아주는 거거든. 흡수를 해줘. 그러면 얘에 비해서 얘는 있잖아. 얘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때 얘는 얘 처음보다 안정해질까 불안정해질까? 그러면 자연에서는 어떠냐면 되도록이면 안정해지고 싶어 하거든요. 다시 아래로 떨어집니다. 안정한 상태로. 그런데 지가 다시 아래로 떨어지면 이쪽이 더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이만큼의 에너지를 다시 바깥으로 뭐한다? 방출하는 거예요. 그 빛을 여러분들이 보는 거고 그 빛을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해 봅시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수소의 스펙트럼이 연속이 아니고 선인 이유는 무엇일까? 선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모든 빛을 다 방출한다는 거야? 아니면 특정 빛만 방출한다는 거야? 특정 빛만 방출한다는 거야. 왜냐면 너 생각을 해봐. 자, 내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이런 거는 나올 수 있어. 나중에 정리 한번 더 해줄 거예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위치 있지. 자, 전자의 위치는 모든 곳에 다 있을 수 있나? 아니면 특정한 곳에만 있을 수 있나? 특정한 곳에만 있을 수 있지. 그거를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 한다 했어? 전자 껍질이라고 한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전자의 위치를 특정한 곳에만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을 쓰냐 하면 우리는 특정한 위치에만 있다 할 때 이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거거든. 근데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 좀 과학적인 용어는 아니잖아. 응? 뭐라고? 들떠있다. 아니 들떠있는 거는 우리가 에너지를 높은 거고 지금은 위치를 얘기하고 아니 괜찮아. 들뜬 상태 그것도 나중에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 이런 말을 해. 그러면 질문. 이 말은 네가 나중에 기억해야 되거든. 전자의 위치는 연속적이게 불연속적이게.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네가 이렇게 물어보자. 전자의 위치는 뭐가 좀 남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하니까 이론을 잘 설명하더라. 전자의 위치는 특정 위치에 있고 이걸 전자 껍질이라고 하고 얘가 불연속적이다. 그러면 질문. 그러면 이때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위치에 따라서 이보고 계산하라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같을까 다를까? 알겠지? 그러면 다르다는 거는 이 위치에 따라서 위치도 불연속적이지. 그럼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어떨까? 불연속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불연속적이니까 얘는 모든 빛을 다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보호의 원자 모형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옛날에는 우리는 이거를 자세히 배웠거든. 근데 우리는 이거 지금 자세히 안 배워. 왜냐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 왜냐면 이 이론 완벽할까 아니면 결론적으로 수정됐을까? 예, 수정됐습니다. 왜냐면요. 수소는 전자 몇 개예요? 한 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머지 원소 118개잖아요. 나머지는 다 전자가 한 개보다 더 많아요. 근데 한 개 더 많은 거를 우리가 다전자 원자라고 하거든. 나중에 할 거야. 그냥 편하게 들어. 다전자 원자. 야, 너 다자가 무슨 다자일 것 같아? 마늘 다자야. 그런데 다전자 원자도 이렇게 에너지를 주면 스펙트럼 생기겠죠. 그런데 이런 스펙트럼은 훨씬 더 복잡한데 이거는 솔직히 보호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있다 없다. 거의 설명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뭔가 양자역학이라는 약간 유통 보존역학이랑 다른 어떤 역학 체계가 나타나면서 맨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작은 입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우리가 그거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이따가 더 할 건데 얘네들이 나중에 그러면 현대에서는 우리가 어떤 원자핵이 있고 이 전자라는 놈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거를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한 이론을 아주 약간 배우게 돼요. 계산은 전혀 없을 거고 우리는 화학 시간이니까 이 이론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용하는 방법만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그 이론 정도 하면 되는데 지금 혜원아 조금 꺼줄래? 내가 간단하게 혹시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보자. BBC 아톰이라는 영상 혹시 1학년 때 봤어요?